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정원석입니다. 오늘 2차전지 2024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요 쪽에 최근의 우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향후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이제 2차전지 섹터 관련해서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서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준비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경기 선행 지표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는 상황들인데 내년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 쪽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이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이제 전기차 수요도 좀 둔화 우려에 대해서 좀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기차는 저는 내년에도 여전히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성장의 눈높이는 좀 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의견이고요. 여기 지금 그림 3번을 보시면 전에도 이제 자료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2030년 내지 35년에 결국 많은 국가들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맺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2030년, 35년에는 내연기관을 판매 금지하겠다라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장의 성장성은 있지만 그 속도가 최근에 조금 조절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이 굉장히 유일한 희망 지역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럽보다는 미국이 국내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미국의 전기차 성장률은 YOY로 전년 대비 높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견조했고요. 특히나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평균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신차 기준 9% 정도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폭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의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미국의 빅2 업체죠. GM, 포드 이 두 업체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기차 전환 계획들을 대략 1년 이상 지금 다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무시하기에는 실제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북미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얼티엄 셀즈 3공장이 지금 그 가동 시점이 좀 연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당장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온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이런 업체들과 북미나 혹은 유럽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SK온과의 공장 가동 시점들이 지금 연기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과 튀르키예에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은 아예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금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대선입니다. 결국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아래쪽의 그림에서 비교해 놓은 것처럼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우호적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입니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IRA 법안까지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걸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IRA 법안은 법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카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EPA의 이 탄소 배출량 규제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시켜버리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전기차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선 여부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침투율의 속도가 또다시 한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내 업체들이 고민이 많은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이 유럽향으로 공급되는 이 물량들은 지금 수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년간 유럽 쪽의 수요가 세게 증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고민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럽 쪽의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 약세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BEV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면 9월 들어서 YY 증감률이 큰 폭으로 꺾였고 10월에도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배터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완성차 이 제조사들의 전기차 재고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폭스바겐만 예로 들어서 지금 여기에 좀 추정을 해놨지만 지금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델들 ID3, 4, 5 이 세 모델들의 재고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산량이 좀 줄어들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배터리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BMW나 아우디 이런 여러 가지 제조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4분기부터 이런 배터리 셀의 부품 수요 둔화가 급격히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럽 내에서의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그대로 중국 업체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벌써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유럽 내에서 40%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그 점유율은 그대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CATL의 점유율이 한 35%를 차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이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는 대부분 CATL 배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흔히들 중국 업체들은 LFP 배터리 중심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CATL이 유럽에 판매하는 배터리를 보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0% 이상이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는 거의 없죠. 더군다나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60% 정도가 국내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해서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ATL은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보다 좀 낮은 가격에 이 삼원계 배터리를 판매하면서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지금 국내 업체들의 유럽향 수요는 당분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후에 많은 OEM 업체들이 완성차 제조사들이 LFP 배터리를 중저가 모델에 채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결국은 지금 26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대응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국 업체들 것을 써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LFP 배터리 보급이 본격화되면 유럽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잃게 되면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분명히 늘어나는데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 셀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업체들의 셀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의 실적에서 이런 부분들의 눈높이를 좀 조정을 하면서 중장기 추정치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신차 중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이투자증권의 전망치를 넣어놓은 건데요. 2030년 기준 저희는 신차 기준에서 전기차가 52% 정도를 침투할 것으로 전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냐? 그렇지 않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시장 조사기관들의 자료랑 비교를 해보시면 2030년에 대략적으로 4,500만 대 남짓 요 정도의 전기차가 판매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보는 기대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 때문에 과연 2030년에 글로벌 기준 52%의 전기차 침투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전기차 시장은 성장은 하겠지만 눈높이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 기존의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기대치가 조금 높아 보여서 그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GM 포드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라든지 다임러 같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계획을 1년 이상 지금 다 연기를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이제 주력 공급 업체이기도 한데 파나소닉은 내년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전기차 시장 전망에 좀 반영을 해서 지금은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는 여기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 신차에서 전기차 침투율을 기존 52%에서 4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보면 전 세계에서 52%의 전기차 침투율을 달성을 하려면 북미, 유럽, 중국이 60%를 넘어가는 침투율을 기록을 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지역, 이머징 국가 중심의 기타 지역은 30% 정도의 전기차 침투율이 달성이 되면 대략 50% 초반의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땐 북미, 유럽, 중국 이런 선진 국가들에서 과연 30년에 60% 이상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미, 유럽, 중국의 이 신차에서의 전기차 침투율을 50%로 하향 조정을 했고 기타 지역은 30%로 가정을 했을 때 전 세계 평균적으로는 45%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 기준으로 대략 10% 초반 정도의 숫자를 조금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저희가 예전 자료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준과 그리고 북미 쪽,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북미 시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들과 거기에 따라서 대당 탑재 용량을 감안했을 때 배터리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판매 속도보다는 대당 탑재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배터리 수요의 성장률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 그리고 북미,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침투율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고요. 거기에 더군다나 지금 국내 업체들의 유럽향 수요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점유율이 중국 업체로 넘어가면서 수요 약세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셀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전망치들이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주가를 결정하는 기업 가치 부분에 하락이 있었던 건데요.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의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의 성장이 변했다는 건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기존의 전망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신규 전망치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의 기준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은 아무래도 지역별로 봤을 때 침투율이 낮은 북미 지역의 향후 성장률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아래축을 보시면 제가 24년부터 28년까지 3개년 기준으로 연평균 배터리 수요의 성장률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장률을 이제 봤을 때 북미가 제일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거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유럽 이런 쪽은 충분히 또 침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전 세계 평균적인 배터리 수요의 성장률이 제일 낮을 겁니다. 국내 업체들은 북미 중심으로 앞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유럽 비중이 그래도 20% 이상, 20%에서 많으면 50% 정도 각 셀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 배수가 글로벌 평균 기준과 북미 평균 기준 이 가운데 어디엔가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전망치 대비 지금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밸류에이션 배수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26년 실적 기준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대략 PER 2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지금은 적합한 밸류에이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섹터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향후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이는 산업이고요. 두 번째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내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올해 실적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2년 뒤의 실적을 바라보는 게 저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그림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앞서서 완성차 업체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오른쪽 상단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미국 기준인데요. 이거는 출시된 전기차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구매한 차들의 평균 가격을 따져보니 전기차 가격이 과거에는 얼리 어댑터 위주로 내연기관보다 좀 웃돈을 주더라도 충분히 판매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내연기관과의 가격 차이가 거의 붙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내연기관보다 더 비싸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결국은 가격이 중요한데 이 말은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을 결정짓는 P와 Q에서 P, 가격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최근에 배터리 가격은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땐 여전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기준에서는 원가에 대한 압박도 같이 지금 양쪽에서 쪼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결국 이제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일으키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3분기 실적까지가 되게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지 현대차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대부분의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 비중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말은 돈 잘 벌고 있는 내연기관은 줄이고 돈이 안 되는 전기차를 더 늘려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수익성의 압박이 계속 심해질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UAW 협의 때문에 4년간 25%의 임금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원가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선 궁극적으로 전기차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LFP 배터리입니다. 일부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결코 안 싸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잘못된 시각이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거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국 내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달러로도 환산을 해놨지만 이 가격이 국내 업체들이나 혹은 중국 CATL 같은 업체들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확실한 건 3원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대략 20% 정도 에너지 밀도당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은 최근에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LFP 배터리의 이 가격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LFP 배터리가 20% 저렴하다는 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LFP 배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밀도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 2, 3년 전만 해도 LFP 배터리는 못쓸 배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소재의 개발도 있었고요. LMFP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의 개발도 있었고 특히나 셀과 셀을 비교해 보자면 3원계보다 LFP가 많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지금 중국 업체들은 셀2팩이라는 기술을 쓰면서 팩 기준으로는 이 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쓸만한 배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 반면에 유럽과 미국은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글의 첫 번째 줄에도 써 있지만 폭스바겐, 현대차, 토요타, BMW, 벤츠, 최근에는 스텔란티스도 공식적으로 지금 LFP 배터리를 보급형 차량에 채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유럽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LFP가 많이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을 좀 예측을 해 놓은 건데요. 4분기 기준으로 지금 예상되는 가격이 한국 업체들의 3원계 하이니켈 배터리가 대략 170불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뭐 고전압 미드니켈 혹은 LFP 배터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고전압 미드니켈은 에너지 솔루션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10% 정도 제조 원가가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LFP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서 가격을 넣어놨고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내 업체들보다 장비 가격이라든지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대략 한 15%, 10에서 15% 저렴합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의 수주 경쟁에 들어갈 때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가격을 한국 업체들보다 한 15% 낮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보급형 차량은 뭐 100kWh 이렇게 채택되지는 않거든요. 대략 한 5, 60kWh가 한 대에 들어갈 텐데 이 정도의 기준으로 팩 기준의 가격으로 가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의 3원계 배터리를 채택했을 때보다 중국의 LFP 배터리를 한 대에 채택했을 때 대략 4,000불에서 5,000불 정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LFP를 쓰는 게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은 이 부분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유럽 업체들은 당연히 이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럽 업체들이 다 신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차량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르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IRA 보조금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조금을 받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보조금을 포기하고 중국에서 배터리를 가져다 쓰는 게 유리하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북미는 국내 업체들이 유럽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대비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인건비라든지 인프라 투자 비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이제 10% 올라갔을 때와 25%를 올라갔을 때를 가정을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10% 북미 배터리가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 한국 업체들과 합작사 공장을 지어서 만든 3원계 배터리 대비 지금 LFP 배터리의 이 원가 절감 폭이 한 6,000불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북미에서 한국 업체들과 3원계 배터리를 만들어서 채택을 해서 IRA 보조금 7,500불의 지원을 받는 게 중국 LFP 배터리를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가정해 놓은 것처럼 막 20, 30%까지 배터리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당연히 LFP를 쓸 게 아니라 한국 업체들과 공장을 지어서 3원계 배터리를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은 유럽 업체들은 LFP를 좀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되 미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거냐?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5년부터일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잘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에는 LFP가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1세대 플랫폼, 현대차 EGMP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등은 2020년에 테슬라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너무 치고 나가니까 급하게 따라잡기 위해서 출시를 한 플랫폼인데요. 이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3원계 배터리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FP도 분명히 좀 성능이 올라오면서 쓸만한 배터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세대 플랫폼에 LFP를 막 채워 넣어봤더니 주행거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최근에 3분기 실적 때 24년 계획들을 25년, 26년 이렇게 많이 전기차 전환 계획들을 미룬 이유가 차세대 플랫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같은 평수에서 공간이 좀 더 넓은 것처럼 차세대 플랫폼은 공간 활용성도 개선이 될 거고 경량화도 된다라고 봤을 때 1세대 플랫폼보다는 조금 더 LFP를 더 많이 넣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급형 차량에서 그래도 한 450km 정도 주행거리를 갖는 차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들의 이 신규 플랫폼이 25년 네, 대부분 이제 많이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럽 OEM 업체들은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FP 배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업체도 다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 부분이 결국은 뭐 솔루션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 LFP 배터리가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혁신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도 어느 정도 주행거리를 가질 수 있지만 최근에 이 SDV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SDV 기반의 자율주행 전에도 저희가 계속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향후에 자동차가 계속 혁신이 일어난다면 결국 SDV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스마트카 시대가 온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SDV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전자 아키텍처, 마지막이 고성능 반도체 칩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지금은 사람들이 대부분 운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몰라도 결국은 자율주행이 대중화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엄청난 고성능 반도체 칩들을 계속적으로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듯이 계속 연산을 해내야 되고요. 그러면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엄청 줄어들게 될 겁니다. 결국 이 고성능 반도체 칩이 계속 이제 연산 처리를 하면서 구현이 되면 결국은 향후에는 고에너지 밀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LFP를 할지 말지는 선택의 영역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리사이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언젠가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 합니다. 왜냐? 리튬밖에 뽑아먹을 게 없거든요. 반면에 이제 삼원계는 코발트나 니켈 이런 것들을 리사이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시작된 이유가 친환경으로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결국은 많은 국가들이 향후에 무조건 이 차량용 배터리를 뭐 50% 이상 강하게 리사이클을 해라. 무조건 의무화로 이런 강제 조항을 만든다면 LFP 배터리는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정책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장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에 2차전지 업종 주가 흐름을 좀 전망을 해본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이런 우려들은 좀 어느 정도는 현재 주가에 반영은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하나 남아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 때문이라도 내년에 2차전지 섹터가 과거 한 3, 4년 동안 나타났던 그런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밸류에이션을 고민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차전지 섹터에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25년 내지 6년 실적 기준으로 대략 PER 25배 정도 요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요 정도가 크게 넘어선다면 그 업체들은 지금으로서는 업사이드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업종이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종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업체들은 현재 25년 실적 기준 40배에서 50배의 PER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눈높이에 비해서 훨씬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 부진 가능성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높은 게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SDI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30조인데 여기에서 내년 전자재료 반도체 소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대략 4천억에 PER 10배를 반영을 해주면 대략 3조 초반의 가치가 나오고요.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 최대한 보수적으로 4.8조를 30조에서 제외시키면 대략 22조가 전지사업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최근에 이 시장의 우려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2024년 실적 기준 전지사업 가치가 PER 15배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셀이나 소재 업종까지 다 통틀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에도 수요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와서 25년 내지 6년 정도의 실적이 PER 25배를 밑돌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IRA 법안이 당장 없어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탈중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탈중국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참고로 양극재는 원래 한국 업체들 것만 전부 써왔기 때문에 탈중국 할 게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리막이라든지 전지박이라든지 전액, 전해질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수요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고정비가 큰 전지박이나 분리막 쪽은 실적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망가져 있는 첨보가 내년 2분기부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이런 전해질 업종에서 첨보 같은 업체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극재입니다. 실리콘 극재는 원래 올해 2024년 신차에 좀 적용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왔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1년 정도 밀리면서 드디어 2025년부터 채택이 됩니다. 보통 신차가 2025년 신차라고 하면 2024년 말 정도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소재 공급과 셀 생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실리콘 극재 서플라이 체인인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 CNT 도전재의 나노신 소재 그리고 CNT 파우더 업체인 JO 같은 업체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근에 좀 우려들이 많은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라 좀 시간을 길게 할애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유튜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